안녕하십니까. 정공단 TV입니다. 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편 9회 기출문제 해설 시간입니다. 먼저 인트로로 말씀드리자면 9회 기출부터 시작해가지고 1회 기출까지 계속해서 연속 시리즈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기출문제만 다 풀으셔도 1차에서는 80점 이상의 득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과목당 시간 안배는 3일이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잡지 마십시오. 상법 보험편을 하는데 3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9회 기출부터 8회, 7회, 6회에서 1회까지 기출 지문만 완전히 다루신다면 충분히 80점 이상의 득점은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상법상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손해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보험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보험자라고 말하는 보험회사하고, 이 보험회사가 보험자입니다. 그리고 누구하고입니까? 보험계약자, 고객이라고 말하는 보험계약자로 이루어지고요. 보험계약자가 특별히 타인을 위해서, 수입자를 타인을 위해서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납부하지만 그 이익은 타인이 받는 거, 이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고요. 여기서는 보험계약은 낙선계약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자가 승낙하면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청약을 하고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른 약정이 없다면 보험자는 3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납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맞습니다. 30일 이내 납부의 통지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승낙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틀렸죠?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리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문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자가, 보험회사죠,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다른 약정이 없다면 30일 이내에 상대방에 대해서 납부의 통지를 해줘라. 근데 이 기간 내에 납부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승낙한 것으로 보고요. 그럴 때 청약을 거절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이 된 걸로 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고 보험금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더라도가 아니고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답니다. 있더라도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4번이 틀리고 정답입니다. 2번입니다.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아까 본 것처럼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고도 할 수 있고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도 타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다. 맞습니다. 타인은 계약 성립 시에 특정돼야 한다. 틀렸습니다. 계약 성립 시에 특정될 수도 있고 특정되지 않는 불특정인들을 위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될 수도 있고 불특정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보험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아까 본 것처럼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근데 이 계약자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해 주다가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타인에게도 물어보죠. 계속해서 보험료가 연체되면 이 보험료를 내겠느냐.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한은 이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지문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고 할 수도 있고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으며 타인은 특정될 수도 있고 불특정 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은 계약 성립 시에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특정될 수도 있고 불특정일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 자, 보험의 내용이 변경이 됐는데 새로 보험증권을 만들어주자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기존에 있던 보험증권에 두 줄 긋고 도장 찍어서 그 보험증권으로 교부에 가름하자. 가능합니다. 보험자는 보험계획자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료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자,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이 있고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면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고 이렇게 해야 계약이 성립이 되죠. 이렇게 계약이 성립이 됐을 때 보험증권을 주는 거죠. 예, 계약이 성립되면 즉시 보험증권을 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청약만 있지 승낙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청약만 있는데 보험증권 발행한다? 이건 아니죠. 틀렸고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옳은 것은 이거네요. 2번은 틀렸고 3번은요.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는 날부터 14일 내에 한해서 그 내용이 맞다 틀리다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예, 정부에 대해서는 1월 내에 1월을 내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이의기간을. 1월을 내리지 못한다 하는 것은 1월 이상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의기간을. 그런데 14일 이내라고 해가지고 이의기간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약정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총칙 규정은 전부 다 뭡니까? 상대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러죠. 즉 보험 계약자에게 불리하게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약정을. 그래서 1월 이상을 줘야 돼요. 1개월 이상을 이의기간을 1개월 이상을 줘야 되는데 14일로 단축하는 것은 보험 계약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험 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멸실한 경우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증권의 재교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증권의 작성 비용, 재교부하는 증권의 작성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틀렸죠. 잃어버리거나 멸실돼서 못 쓰게 된 거니까 보험 계약자의 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보험증권의 재교부는 보험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맞는 것은 1번이 맞고 정답입니다. 조문으로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이 성립한 때는 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약만 됐다. 계약도 안 됐기 때문에 보험증권 교부 의무가 없죠.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다. 그러면 그 보험증권에다가 변경된 내용만 써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보험증권의 교부에 가름할 수 있습니다. 증권을 재교부합니다. 그때 재교부할 때 작성 비용은 뭐라고 한다? 누가 한다? 보험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정부에 관하여 이의를 한다. 근데 이의 제기간은 법문에서는 1호를 내리지 못한다. 1호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1개월 이상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의 제기 기간을. 근데 아까는 14일 이내로 하는 약관 변경 안 되죠. 왜냐하면 보험 계약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1개월 이상의 이의 기간을 줘야 합니다. 옳은 것은 보험증권 교부에 가름해서
두 줄 긋고 도장 찍고 변경 내용 적어주면 옛날 보험증권 가지고 새 보험증권의 교부로 가름할 수 있다. 맞습니다. 상법상 보험사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은 계약 전에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소급보험이 인정되느냐 하는 건데 인정됩니다.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 관계없이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아니죠. 예. 전혀 당사자가 알 수 없었다. 이미 객관적으로는 확정됐습니다. 보험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보험회사도 모르고 보험계약자도 몰랐습니다. 즉 쌍방이 다 몰랐다면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근데 무효로 한다.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알았다면 무효입니다. 몰랐다면 유효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2번이 정답이겠네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3번 질문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보험자는 할 수 없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였다. 지체 없이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문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소급보험은 보험계약은 계약 전에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소급보험이 인정됩니다. 다음 644조에서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 효과에서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불능일 때 그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 그것이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했다든가 또는 전혀 발생할 수 없는 불능이라든가 이것을 알지 못했다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라는 것은 유효하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9조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아닙니다.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해지하려면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657조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몰랐다면 유효하고 알았다면 무효입니다. 근데 그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갑은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그러면 대부분 뭡니까? 보험 모집인 또는 보험 설계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풀어보면 될 겁니다. 특정한 보험자 을을 위하여 을이 여기서는 뭡니까? 보험회사가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병이 을과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병은 누굽니까? 예, 계약 당사자죠. 그리고 을은 보험 설계사. 을이 아니라 갑. 그래서 갑은 설계사. 이렇게 이제 한번 놓고 보세요. 그러면 을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병이 병이 보험회사와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했다. 갑의 권한에 관한 설명, 즉 보험 설계사의
권한에 관한 설명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병에게 주고 보험료를 받을 권한, 보험료 수령 권한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보험증권을 회사로부터 받아가지고 계약 당사자에게 전해줄 보험증권 교부 이 두 가지 권리밖에 없어요. 나머지 의사를 표현하거나 의사를 전달하거나 이럴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풀어보시면 갑은 즉 보험 설계인은 자신이 작성한 영수증을 병에게 교부하는 경우 병으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회사가 발행한 즉 보험자가 발행한 영수증을 주고 보험료를 받을 권한, 수령할 권한은 있죠. 근데 자신이 작성한 자기가 발행한 영수증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옳지 않은 거 되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갑은 을이 작성한 보험회사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병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갑은 병으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의사표시 수령 권한은 없습니다. 갑은 병에게 보험계약의 체결병의 해지 등의 보험계약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할 권한도 없습니다. 수령할 권한도 없고 전해줄 권한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맞는 것, 옳지 않은 것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맞는 거죠. 권한이 없다고 했으니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자신이 작성한 영수증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작성한 영수증을 병에게 교부하는 경우 병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조문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험 대리상의 권한인데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대리상은요.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리고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즉 중개자, 보험설계사 이런 분들은 뭐만 할 수 있냐?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주고 보험료를 받을 권한, 그 다음에 2호의 권한이라는 것은 이거죠. 보험증권을 교부해 줄 수 있는 권한, 이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설계사 갑은 자신이 작성한 영수증을 병에게 교부하는 경우 병으로부터 보험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틀렸죠. 자신이 작성한이 아니라 보험자가 작성한, 여기서는 을이 작성한 영수증을 병에게 교부하는 경우 병으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갑은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병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갑은 보험설계사는 병으로부터 보험회사로부터 청약고지, 통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없죠. 병은 보험계약자죠. 보험계약자로부터도 없고 또 병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죠. 틀린 것은 1번이 틀리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헌법상 보험료의 지급이 반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 간의 약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자는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 청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보험계약자는. 그런데 특별한 약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죠.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미금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 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가 계약 성립 후 2개월 내에 그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전속한다. 틀렸죠. 해제된 것으로 보죠. 2개월 이내에 1회 불입금도 안 넣었다. 첫 회 불입금도 안 넣었다. 그러면 그 2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틀렸고요.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반드시 최고하고 해야 합니다. 몇 월 며칠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라고 최고하고 해야 되는데 최고 없이 그랬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됐죠.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 대해서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에게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그 타인에게도 몇 월 며칠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라는 최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타인에게도 최고한 후가 아니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4번이 맞고 옳은 걸 고르라고 했죠. 정답입니다. 조문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보험계약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 즉 1년치 보험료를 내고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왔습니다. 12월까지의 보험료를 다 냈죠. 아직 사고는 안 났습니다. 6월달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나머지 6개월분 미경과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다면 청구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650점이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1회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것 안 하고 첫 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고 2개월이 경과하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뭐하라?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도 그 타인에게도 최고하고 최고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해지하기 전에 보험료가 체납되었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해지하겠습니다. 라고 최고한 후가 아니면 보험계약 해지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한 후가 아니면 해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불법상 보험계약자가 부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단 어느 경우는 해지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자, 부하를 청구하려면 계약은 해지되는데 해지환급금은 주지 않았을 경우에 그 보험계약을 다시 살리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만이지 고지의무 위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부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계속보험료를 내지 않아가지고 계약이 해지됐는데 다시 보험료에다가 약정이자까지 냈다. 그러면 그 계약을 부활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하나 맞고 요 세 개는 전부 아닙니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든가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됐다든가 해가지고 계약이 해지됐다면 부활이 안 됩니다. 정답은 1번 한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의 부활 650조 2 보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다가 약정이자를 붙여서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오직 650조 2항의 경우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650조 2항이 계속보험료 연체예요. 계속보험료를 연체하고 계약이 해지됐을 때만 부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상 고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 수익자는 고지 의무를 부담한다.
틀렸죠.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부담하죠. 보험 수익자는 고지의무 부담자가 아닙니다. 틀렸고요. 보험계약 당시에 고지의무와 관련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사항으로 의지한다? 의지한다가 아니고 추정한다죠. 반증으로 깨질 수 있는 거죠. 추정한다. 3번 고지의무자와 의무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했다. 자, 보험 계약자의 잘못이죠. 고지의무 위반이니까. 그럴 때는 이미 받은 보험료에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반환해야 한다 그러니까 틀렸죠. 네. 보험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이미 받은 보험료에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4번입니다. 고지의무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었다. 고지의무는 위반했어요. 근데 그게 보험사고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럴 경우에, 즉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줘야 합니다.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맞고 옳은 것은 그렇으니까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문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럴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 누구입니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입니다. 보험수익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지의무 부담하는 사람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입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래서 수익자는 고지의무자가 아닙니다. 다음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651조 2에 추정입니다. 655조에서는 이러한 불고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고지, 즉 고지 의무를 위반해 가지고 계약을 해지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게 증명됐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옳고 정답입니다. 상법상 보험계약 관련 소멸시효의 기간으로 옳은 것은 자, 소멸시효가 나오면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고객 사이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2년이고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그렇죠. 보험계약자에게 좀 더 두텁게 보호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보험금 청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해서 보험금 달라는 거죠. 이것은 3년이 되겠고요. 보험료 청구권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즉 고객에게 가지고 있는 거죠. 보험료 청구권, 보험료 달라는 거. 이건 2년입니다. 그리고 보험료의 반환 청구권은 누구에게?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년이고요. 적립금도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가지고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3년. 맞네요. 그러면은 4번이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3년 그랬으니까 4번이 맞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보험회사와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가 고객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는 2년, 고객이 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멸시효는 3년.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사고의 성질을 기재해야 한다. 맞습니다. 작성지 기재해야 하고요. 보험계약자가 기명 날인해야 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예, 보험증권에다가 보험증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험계약자가 기명 날인할 일은 없겠죠. 누굽니까?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 무슨 보험회사, 보험사. 예,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사, 회사가 기명 날인해야 합니다.
이게 틀린 거죠. 무효와 실권의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험자가 손해보험증권은 보험자인 보험사가 기명 날인해야 한다. 그래서 조문에서 손해보험증권의 다음 상을 보험자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써져야 된다라고 했죠. 보험의 목적, 성질, 보험 금액, 보험료의 지급 방법, 보험 기간, 시기와 종기, 무효와 실권의 사유, 그리고 보험 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보험 계약의 연월일, 작성 지역의 작성 연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죠. 예. 보험 계약자가 기명 날인이 아니라 보험자, 즉 보험회사, 보험자, 보험자가 기명 날인해야 합니다. 법상 초과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초과보험.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보험이란 건 뭡니까? 보험가액이 예를 들면 2억인데 보험가액이 보험금은 1억밖에 안 들었다. 이런 것이 보험가액에 못 미치는 이런 것이 이제 초과보험이 되겠죠.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도 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청구한 보험료의 감액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소급화의 효력이 있다. 이 보험료 감액 청구는 장래효만 있습니다. 앞으로죠, 앞으로. 앞으로 감액해달라는 것만 있지, 이미 낸 거 감액해서 반납해달라, 이건 안 됩니다. 장래효만 있습니다. 보험가액이, 이건 틀린 거죠.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감소된 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액을.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해서 계약이 초결된 초과보험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무효입니다. 사기로 인해 체결된 초과보험은 무효입니다. 근데 1개월 이내 안에 해지할 수 있다니까 틀린 거죠. 처음부터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맞는 것은 그랬으면 정답은 1번이게 되겠네요. 보험자도, 보험계약자도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총으로 보겠습니다.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설명을 어떻게 드렸죠? 초과보험을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그래서 보험금액이 더 높고 가액이 더 적은 거, 이것이 초과보험이죠. 네, 잘못 설명을 제가 드렸나요? 보험 금액이 더 높은 것, 이것이 초과보험입니다. 즉, 현 시가는 1억밖에 안 가는데 보험을 2억짜리를 들었다. 이게 이제 초과해서 들었으면 초과보험이죠. 그리고 그 반대는 일부보험이라는 거죠. 일부보험. 아까 설명을 제가 거꾸로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수정합니다. 초과보험이라는 것은 2억짜리 집을 1억에 1억짜리 집을 죄송합니다. 1억짜리 집을 2억으로 보험금을 들었다. 이게 이제 초과의 등의 초과보험이죠. 그래서 보험 금액이 보험 계약의 목적인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는 보험자 또는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와 그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도요. 보험자도 또 보험 계약자도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감액 청구는 어떻다?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장래효라는 거죠. 소급효가 없습니다. 오직 장래효입니다. 그리고 사기로 인한 것인 때는 처음부터 무효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의 문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상법상 초과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나머지 지문들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상법상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가액이란
피보험 이익을 금전적으로 산정되는 평가한 액수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당사자 간의 보험 가액을 정한 때는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본다가 아니고 추정한다. 가격이 현격한 차이가 나면 사고 발생 시 가액, 보험 가액은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환원한다,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사자 간의 보험 가액을 정한 때는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 가액을 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본다가 아니고요. 당사자 간의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아니했다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기평가보험에서 당사자 간에 정한 보험 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수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조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사자 간의 보험 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에 가액한 것으로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니까. 추정한다. 다만 그 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그 다음에 미평가보험,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보면요. 당사자 간의 보험가액을 정한 때는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뭐 한다고요?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 틀리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 금액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지급할 보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맞는 표현이죠. 보험사고가 전쟁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도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전쟁 또는 별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죠. 다만 다른 약정이 있다면 전쟁 중에도 전쟁으로 인한 것이라도 뭐 보상하겠다 그런다면 모르지만 다른 약정이 없다면 전쟁이나 또는 별난으로 인한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2번이 틀리고 정답이 되겠고요.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때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맞습니다.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겼다. 보험사고가. 그러면 보험금액 지급 책임 없습니다. 보험자는 보험금액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에 지체 없이 뭘 합니까?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맞습니다. 정확한 법문의 표현입니다. 조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별난으로 인해 생긴 때에는 다른 약정이 있다면 뭐 그게 따르고요. 없다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없다. 전쟁이나 기타 별난은 보험금 지급 책임 없습니다. 다음 보험자의 면책사유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또는 보험수익자, 그래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지급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고가 접보되었습니다. 그러면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 금액을 먼저 정합니다. 그리고 보험 금액이 정해졌다면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보험사고를 접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가 아니고 보험사고를 접보한 다음에는 지체 없이 보험금이 얼마가 될지 이걸 정해야 되죠. 그리고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보험사고가 전쟁이라든가 별난으로 인해 생긴 때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있다 그랬으니까 틀리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민법 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상대적 강행 규정인데요. 그런데 이 보험계약자가 정보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정보에 있어서 대등관계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뭡니까? 재보험과 해상보험입니다. 재보험이나 해상보험이나 대부분 다 기업 대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히 보험계약자를 보호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 정보가 대등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문에서도 재보험이나 해상보험을 예외로 두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조문에서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렇죠. 정보 비대칭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계약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재보험이나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기간 중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관한 설명. 1번. 보험 수익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사실을 알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그렇죠. 보험 수익자가 아니라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죠. 보험 수익자는 고지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것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이 사람이 고지의무가 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통지 의무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의 통지를 해태한 때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3개월이 아니라 1월 내에, 1개월 내에 한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번. 보험 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그럼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개월 내에 아니죠. 여기도 1개월 내에. 그래서 이쪽에 있는 즉 고지의무와 관계된 것들은 이쪽에 3개월이 없어요. 다 1월이죠. 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 변경의 증가를 통지를 받을 때는 1개월 내에 보험료 증액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월입니다. 맞는 것은 4번이 맞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 때에는 통지, 이 통지 의무가 있는 것은 보험계약자고 피보험자예요. 보험 수익자는 통지 의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수익자 중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를 해태한 때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 변경 증거의 통지를 받은 때는 1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그것도 1월 내입니다.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서 위험이 증가했다. 이런 경우에도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부 1개월 이내입니다. 정답은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 변경 통지를 받은 때는 1개월 내에 보험료 증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월이 아니라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여기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이 아니라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여기는 보험 수익자가 아니라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통지 의무가 있죠. 그래서 4번이 맞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민법상 보험계약 해지 보험사고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맞죠?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보험계약자에게가 아니라 보험자, 즉 보험회사에게 통지해야죠. 사고 발생했다고.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의 통지물을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할 때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맞죠? 보험자가 파산 선고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 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하며 효력을 잃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틀리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문을 보겠습니다.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는 보험계약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 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하면 효력을 잃습니다.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그럴 때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는 누구에게, 지체 없이 누구에게입니까? 네, 보험자에게. 즉 보험회사에 통지해 줘야지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리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민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보험수익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렸죠.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보험수익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되겠죠.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야 맞습니다. 2번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에게 산입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그렇죠. 보상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집을 화재보험에 가담했습니다. 이것을 세를 주고 있었죠. 이 가게 하나당 월 300만 원씩에 그래서 도합해서 월 600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있었다. 근데 화재가 났다. 이 집값에 잃어버린 임대료 수입도 달라. 상실 수익을 달라.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 렌트비 이런 거는 이 손해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손해액에 산입한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죠. 대리인에 의하여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것이죠.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해서 보험계약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보험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서 지급하지 못하겠죠. 4번은 맞고 옳은 것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65조 손해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입니다. 보험 수익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아니고요. 다음 667조에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보상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화재보험을 한 예로 들었지만 여기서 받을 월세 불나가지고 월세 못 받으니까 얼마치 월세 달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 또는 보수 이거는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음 대리인이 한 것의 효과 대리인에 의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동일한 것으로 한다. 다음,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해서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668조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조문이죠.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해서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고 정답입니다.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중복보험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서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는 방식으로 성립할 수 있다. 자기 집에 대해서 A라는 보험회사에, B라는 보험회사에, C라는 보험회사에 1억, 2억, 1억 이런 식으로 들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중복보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는 것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복보험에서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한 때, 이 집값이 예를 들면은 1억밖에 안 가는데 여기 들어있는 것은 1, 2, 1 그러면 4억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초과보험이 되겠죠. 초과한 때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는 거죠. A회사, B회사, C회사는 연대 책임을 지는데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1대, 2대, 2대 비율로 연대 책임을 지게 되겠어요. 보험 금액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지며 이 경우 각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각자의 보험 금액의 비율 1대, 2대, 2대 비율로 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해서 중복보험의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다? 있습니다. 사기로 인해서 중복보험이 체결되었다면 그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A사, B사, C사, 3사는 다 여전히 연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A사라는 보험회사는 권리를 포기하겠다 할지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A, B, C 세 개의 보험회사는 연대 채무를 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 3번이 틀렸죠? 중국 제일 등의 보험자는 사실 안테까지 보험 청구할 수 없다 그랬는데 틀렸죠.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리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문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복보험 동일한 보험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보험 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 금액의 총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한 때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 금액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각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그리고 제1항의 경우에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해서 체결된 때는 보험자는 그 사실 안 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준용 규정으로 택하고 있고요. 672조의 규정에 의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중복보험의 경우에 그중 1회사,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본 A 보험회사, B 보험회사, C 보험회사가 여전히 연대 책임을 진다.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해서 중복보험 계약이 체결됐다면 보험자는 그 사실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그랬으니까 틀리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손해보험에서 일부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부 보험이란 보험 가액이 보험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를 말한다. 보험 가액. 그럼 뭘 떠올리시냐면 이 집을 보험회사에 화재보험을 들었다 라고 할 때 이 집의 시세 이것을 가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험 금액은 보험에 든 금액이에요. 그러면 일부 보험이라는 건 어떤 경우냐면 이 집이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이에요. 그러면 보험 가액이 3억이 될 텐데 보험에 든 것은 보험금 좀 보험료 좀 적게 내려고 1억만 들었어요. 즉 3억짜리 집에 1억 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뭐죠? 보험 가액은 3억이고 보험 금액은 1억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 잘못됐죠. 그래서 일부 보험이란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에 미달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래야 일부 보험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일부 보험이란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에 미달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게 합니다. 2번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 가액의 보험 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이것도 틀렸죠. 뭐가 틀렸나요? 분모에 뭐가 들어야 돼요? 보험 가액이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분자에 보험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보험 금액이. 그래서 보험 가액에 대한 보험 금액에 대한 비율. 그래서 여기서 쉽게 말하면 보험 가액에 대하니까 3억에 대한 1억의 비율, 보험 금액의 비율.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 가액의 보험 금액에 대한이 아니라 보험 가액에 대한 보험 금액. 그런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3억분의 1억. 이런 형태가 되겠죠. 보험 가액에 대한 보험 금액의 비율. 이렇게 돼요. 3번.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전부를 보상할 책임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맞는 표현이에요. 전부보험 계약 체계로 물가 등기로 인해서 보험 가액이 현저히 인상되더라도 일부 보험 발생하지 않는다. 즉, 이 집이 1억짜리 집인데 1억짜리 보험에 들었어요. 근데 집값이 5억으로 뛰어버렸어요. 그럼 이제는 5억짜리 집을 1억밖에 안 들었죠. 그럼 일부 보험이 되겠잖아요. 예. 그럼 일부 보험 문제는 발생합니다.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옳은 것은 3번이 옳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일부 보험은 뭐냐? 보험 가액의 일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이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인데 이 시세가 5억이라고 합시다. 5억짜리 집인데 이것을 1억만 보험에 들었단 말이에요. 1억 보험에 들었어요. 그러면 일부를 5억짜리 집에 1억만 들였으니까 보험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용. 그래서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뭐뭐에 대한 이 말이 나오려면 이게 분모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보험 가액에 대한 5억, 보험 금액 1억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 이 표현을 잘 알아두세요.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전부 보상하겠다. 일부 보상 안 하고 그러면 그거에 따른다는 거죠. 이게 다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일부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의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 이것을 의식적 일부 보험이라고 해요. 5억짜리 집을 1억만 든다든가. 근데 보험 기간 중에 물가가 올라가지고 원래는 이 집이 1억짜리 집이었습니다. 1억짜리. 그런데 1년 새에 이것이 5억으로 뛰어버렸어요. 그러면 의도치 않게 자연적으로 일부 보험이 되겠죠. 이런 경우를 가해서 자연적 일부 보험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도 일부 보험의 법리가 그대로 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한도에서 손해를 전부 보상할 책임에 약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3번이 맞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맞습니다. 보험회사 부담으로 산정해야겠죠.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의 보험계약 체결지의 가액에 의해 산정한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보험계약 체결지 가액이 아니라 보험사고가 일어난 때와 곧 보험사고가 일어난 때 보험사고가 일어난 그 장소에서의 가액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2번이 틀렸고 정답이 되겠고요.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에 신품가액으로 하기로 한다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험 목적의 성질, 하자, 자연 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채소라 같은 것이나 과일은 자연적으로 썩죠. 네. 그 성질에 의해서 또는 그 물건의 하자로 인해서 자연 소모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감가되는 거라든가 이러한 손해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조문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 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그다음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그 곳의 가격에 의해서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다. 예를 들면 신품가액에 의해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조문에 있는 그대로 내용입니다. 그리고 손해액을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 즉 보험회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의 보험계약 체결지 가격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 손해가 발생한 때는 맞죠. 보험계약 체결지가 아니라 보험사고가 난 곳의 가액에 의해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렸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해서 A 보험회사와 화재보험을 체결했다. A 보험회사가 갑으로부터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더라도 그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A 보험회사는 갑에게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상할 금액에서 그 잔액을 공제해서는 아니 된다. 틀렸죠?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가 A라는 이 집에 대해서 1년치 또는 2년짜리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치만 보험료를 받고 아직 6개월치는 미납인 상태죠. 이러한 상태에서 6월 달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이건 경과된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보험료를 내줘야 합니다. 그 보험료에서 아직 미경과한 보험료 이걸 까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A보험에서는 가백의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상할 금액에서 그 잔액 지급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단 말이죠. 보험료 미징수한 잔액 이것을 공제하고 줄 수 있다라는 게 법문이에요. 근데 공제해서는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그랬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A보험에서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을 책임에 대해서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 계약 체결할 수 있죠. 갑이 보험의 목적인 건물을 을에게 양도했다면 을은 보험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습니다. 추정입니다. 갑이 보험의 목적인 건물을 을에게 양도한 경우에 갑이나 또는 을, 즉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A 보험회사에 대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내가 이 집을 샀습니다. 라고 통지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틀리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보험자가, 죄송합니다.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화재가 났습니다. 손해 보상합니다.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다면은 그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공제하고 까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679조입니다. 보험물의 목적을 양도한 때는 양수인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입니다. 추정. 그 다음에 보험의 목적이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양도인이 해도 되고 양수인이 해도 됩니다. 내가 이 집을 샀습니다라고 보험회사에 그 보험계에 대해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보면요. A 보험회사가 갑으로부터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다. 2년치 보험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1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2년에. 그런데 6개월 경과 시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받은 것도 보험료를 분납으로 해서 6월치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1년 6개월치는 아직 보험료가 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것이죠. 그럴지라도 이 1년 6개월분 몇백만 원 되겠죠. 이것을 나갈 보험료 예를 들어서 뭐 2억이 나간다 그러면 2억에서 이것만큼 손해를 차감하고 주면 되는데 여기서 잔액을 공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공제하지
하고 줘도 됩니다. 1번이 틀렸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손해방지 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을이 소유한 창고 시가 1억 원에 대해서 화재보험 보험금 1억 원을 체결하였다. 즉 을이 임대인이고 갑이 임차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A보험회사와 이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끄는데 손해방지로 1천만 원, 그리고 경감을 위해서 3천만 원이 부대 비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화재와 관련해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화재보험에서는 이러한 경감 손해방지 비용을 보상을 해주게 돼 있죠. 그리고 갑과 을, 즉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모두 손해방지와 경감을 열어가야 한다. 뭐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갑이 지출한 1천만 원이 손해방지를 위해 필요했던 비용일 경우에 A보험회사는 갑이 지출한 1천만 원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을이 지출한 3천만 원의 손해경감이 유의가 있던 비용일 경우 A보험회사는 을이 지출한 3천만 원도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을에 대한 보상액이 즉 임대인 즉 집값으로 나간 것이 8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을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책정될 경우에 A보험회사는 갑과 을이 지출한 비용과 보상액을 다 합쳐서 1억 원의 한도에서 부담하면 된다? 틀렸죠. 8천만 원은 순수한 화재보험이고 여기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것, 즉 손해방지, 손해경감을 위한 필요비와 유익비 합쳐서 4천만 원이죠. 플러스 4천만 원. 이건 별도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1억이 최고 한도가 아니라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조문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방 등에 조출하는 손해보상,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순수한 그 주택값 뿐만 아니라 그 주택의 전소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불을 끄는데 소방이나 또는 이걸 불 끄기 위해서 손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 이 손해까지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684조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80조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상호 노력할 것과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필요 또는 유의 같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아까 1억 보험이 들었다고 했죠. 근데 이 집만 해가지고는 8천만 원 나왔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8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 금액을 초과하는 거예요. 이제 4천만 원이라는 필요비 유익비가 있어요. 그럼 더하면 1억 2천이 되죠. 이렇게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것이 680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8천, 최고한도 1억으로 아니다. 8천, 4천 다음에 1억 2천이 되겠죠. 1억 2천까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다 합쳐가지고 통쳐서 1억 원 한도에서 부담한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죠. 사례와 관련하여 보험자 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리농사를 대규모로 영위하는 갑은 금년에 수확하여 팔고 남은 보리를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해당 보리 재고를 보험 목적으로 하고 자신을 피보험자라는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A보험회사와. 그런데 갑의 창고를 방문한 을이 화재를 일으켰고 그 결과 이 보리 재고가 전소되었다. 이에 A보험회사는 갑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했다. 1. 중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을이 갑의 이웃집 친구일 경우 A보험회사는 을에게 보험금 지급 사실의 통지를 발송하는 시점에 을에 대한 갑의 권리를 취득한다. 틀렸습니다. 벌써 틀렸을까요? 보험금 지급 사실의 통지를 발송하는 지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잠시만요. 전에 지급하였다고 했나요? 네. 의뢰에게 보험금 지급 사실을 통지했다.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사실 통지만 가지고는 안 되죠. 실제로 보험 금액을 지급했다. 라고 하는 지점에서 갑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통지 발송 시점이 아니라는 거, 지급 시점이라는 거,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경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을이 갑의 거래처 지인일 경우 A보험에서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을에 대한 갑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중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을이 갑과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일 경우 A보험에서는 을에 대한 갑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죠? 예.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일 경우에는 보험자 대위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생계를 달리한다 그랬기 때문에 보험자 대위권이 발생합니다. 못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고요. 고의로 방황한 을이 갑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일 경우 A보험에서는 을에 대한 갑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죠? 가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면 보험자 대위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의일 경우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의로 방황한 을, 생계를 같이 하는 을이 배우자라 할지라도 고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위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러면 옳은 것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옳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문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입니다.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보험자 대위권이죠.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비율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겠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생계 같이 하는 가족입니다. 그냥 가족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이 경우에는 보험자 대위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손해가 그 가족에 여기에 고의가 들어가면 생계를 같이 한다 할지라도 고의로 이렇게 나오면 대위권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으니까 대위권이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 병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을이 갑의 거래처 지인일 경우 A보험에서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을에 대한 갑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여기서는 1번에서는 뭡니까? 사실의 통지, 금액을 지급하겠다라는 사실의 통지만 가지고서는 그 시점에서는 대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험자 대위는. 그리고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일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하는데 못한다 그렇게 틀린 거고, 생계를 같이 한다 할지라도 고의가 들어가면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A보험에서는 을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고의로 방어한 을이 갑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일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고의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런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2번이 맞고 정답입니다. 법상 화재보험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자는 화재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 봤죠. 동일한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 계약일 경우 그 소유자와 담보권자가 갖는 피보험 이익은 같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소유자는 뭡니까? 피보험 이익이 소유권이고 담보권자는 담보 채권이 되겠죠. 피보험 이익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는 소유권이고 하나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소작용이 아닌 열애작용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화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타는 것이라 해야 돼요. 타지 않고 열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났다. 뭐 이런 것들 그것은 화재보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재보험 계약에서 화재라 함은 독립연소를 뜻한다. 보험자는 연소를 수반하지 아니한 화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보험 이익은
보험사고와 관련해서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인 이익, 예를 들어서 동일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계약 시에 소유주의 피보험 이익은 건물 손실이고 소유권이죠. 임차인의 피보험 이익은 점포 휴업, 그리고 목적물 담보권자의 피보험 이익은 채권 보전, 이렇게 피보전 이익이 다 다르다는 거죠. 피보험 이익이. 684조 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보상,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그러니까 건물의 그 시세뿐만 아니라 시가뿐만 아니라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수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684조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건물에 관한 화재 보험일 때 소유자는 소유권, 즉 그 건물이 피보험 이익이 되겠고 담보권자가 갖는 것은 사채입니다. 채권이죠, 채권. 채권이 피보험 이익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보험 이익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이 틀리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법상 집합된 물건을 일괄해서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집합된 물건에 집합물,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이 있다. 그럼 해당 물건도 보험의 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맞습니다. 집합된 물건에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이 있다. 그 사용인을 위해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 보험계약 체결 시에 현존한 물건은 그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그렇죠. 보험계약 체결 시에 현존한 물건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 화재보험이면 그 화재보험 사고 발생 시 거기에 있던 물건, 보험사고 발생 시 현존한 물건 이래야겠죠. 집합물이라는 건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서 현재 있는 것, 이것이 보험의 피담보 그 목적물인데, 이건 어느 시점에는 사고 발생 시에 현존한 것, 보험사고 발생 시. 근데 여기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현존한 물건,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죠. 그래서 기업과 니은은 맞고 이것은 틀렸습니다. 여기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문으로 한번 살펴보죠. 자, 집합보험의 목적. 집합된 물건을 일괄해서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는 피보험자의 가족, 그 다음에 피보험자의 사용인, 가족이나 직원, 이 말이죠. 내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합된 물건을 일괄해서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 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들락날락 하겠죠. 그럴 때도 보험사고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보험사고 발생 시입니다. 여기서는 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현존한 물건, 틀린 거죠. 보험사고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그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